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질문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추상에 대한 건데요. 현재는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어린 시절 꿈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였습니다. 항상 추상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다양한 구성이나 힘의 균형 같은 부분들은 추상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부해야 하는 과정일까요? 혹시 어떤 책을 보거나 학습의 과정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한국화 작가님과 함께 그림을 배우고 있는데 추상화를 그리려면 사유를 해야 한다. 사유 없는 추상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 다양한 철학책을 읽으며 사유를 시작해 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과정까지 필요한 건지, 그래서 시간을 길게 두고 추상 작품을 하고 싶다면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뭐 댓글로 달기엔 너무 길기도 하고 또 그래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말이 또 다르고 다르다고, 비슷한 말이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내뱉은 말이라고 해서 뭐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다들 뭐 모두 다 보시는 거는 아니니까. 아무튼 오늘 이 답변은 상당히 사실은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어려우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추상이 좀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게 뭔 소리냐라는 그 질문으로 귀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머리 아프다 싶으시면은 그냥 안 들으셔도 될 만한 영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야기는 사실 뭐 알려면은 끝이 없는 거고, 모르려면 그냥 아예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떤 분에게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상이든지 일단은 그림이든지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추상화를 그려서 그냥 추상화를 그리는 게 목표인 건지, 아니면은 추상화로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이 목표인 건지, 아니면 유명한 작가를 뛰어넘어서 내 추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개념이나 이념, 하나의 뭐 흐름 같은 거를, 세상의 흐름 같은 것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단지 그냥 내가 추상화를 그린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를 철학적인 사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넘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철학을 내 작품에 담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 그게 그냥 간단히 전해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온 세상을 통틀어서 통째로 바꿔버리겠다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내가 그냥 추상화가 그리고 싶어. 누구한테 인정을 받든 아니면 누구한테 욕을 먹든지. 난 딴 사람들의 인정 같은 건 필요 없어. 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공부의 양은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이 되겠죠. 근데 나는 누구와도 토론을 해가지고 철학적인 토론을 해서도 지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은 또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철학을 잘하면은 추상화를 잘 그리냐. 철학가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추상화가들만큼 잘 그리지는 못하겠죠. 물론 잘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가 깊은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제가 옛날에 미술학원 강사를 했었을 때 학교 선생님들하고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봤었을 때는 자기 기준에서 미대를 잘 가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미대를 잘 가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술학원 가지 말고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미술학원 다니는 학생들의 그러니까 야자 시간을 잘 안 빼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땐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좋은 미대를 가더라, 그러니까 답은 공부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미술학원 선생님 입장에선 그게 아닌 거예요. 어차피 좋은 미대 가는 애들은 공부는 다 잘하고 그 안에서 실기를 잘해야지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그 결과만 보고서 본질이 그거라고 판단을 한 거고,
학원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좀 답답한 거죠.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당연히 그림도 잘해야지 미대를 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패자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굉장히 그 추상을 잘 하시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봐도 대부분 철학적인 사유가 굉장히 깊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철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내가 훌륭한 미술학 그냥 추상화가가 된다라는 거는 1대1로 그 뭐 등가 교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훌륭한 추상화가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기준인지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누군가가 나에게 추상화를 잘 그리려면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얘기를 해준 사람은 추상화를 잘 그리는 사람일까요? 근데 그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야,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작가도 아닌데 무슨 나한테 뭘 가리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정도면 나한테 충분히 가리킬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술 작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이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뭐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그 모든 분야에서 자유시장 논리 체계가 가장 심하게 돌아가는 게 미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면서 미술 작가들을 설명하기 되게 쉬워졌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욕구만으로 이 시장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술 작가가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그냥 보편적인 관점에서 훌륭한 작가인지 뭐 잘하는 작가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결과가 다예요. 결과가. 물론 그 결과가 100년에 걸쳐서 결과가 나올지, 200년에 걸쳐서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단기간에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올지, 이것도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잘 나간다라는 거 기준 자체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잘 나가는 사람인가? 사실은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검증됐다라는 거 기준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를 했었을 때 저도 포함입니다. 제가 무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추상화 작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무슨 철학적인 사유가 깊어가지고 제가 추상화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추상화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 추상화라는 세계, 아니면 미술이라는 세계, 아니면 철학이라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절대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철학적인 사유가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모호하게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것들이, 제가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나는 철학 같은 거 몰라라는 것도 그 사람의 철학인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뜯고 보면은 철학적인 사유들은 다 들어있어요. 내가 오늘은 눈이 오니까 밖에 나가지 말아야겠다. 눈이 오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 귤이나 까먹으면은 그게 이득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철학일 수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저 자신도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그림이 누군가가 카피를 하던, 제가 작업 과정도 다 오픈하고 무슨 재료를 어떻게 쓰고 뭘 어떻게 하는지 다 오픈을 하잖아요. 작가 노트도 오픈하고, 사실 누가 내 그림 따라 그린다고 하더라도 따라 그리세요라고 다 얘기를 하고 아예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처음에는 몇 개 정도 따라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좋지 않은 그림을 그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그림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분명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따라하거나 뭐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그게 왜?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되바라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내 그림을 따라 그려도 내 그림에 대해서 나만큼 이렇게 그 생각이 미치지는 못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봤을 때 형태적으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린 그림을 그릴 때의 생각이랑 저 사람이 저 그림을 그렸을 때의 생각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림이라는 거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다른 사람의 추상을 보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의 작품을 보고 제가 작품을 살 때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을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작품을 고를 때 이 사람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뭐랄까 느낌, 이 사람의 감성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감성 속에 어떻게 철학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좀 긴 문제니까. 그리고 제가 제 영상들을 찾아보시면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림을 그릴 때 생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근데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 그림을 볼 때 글 같은 거 하나도 안 읽으셔도 되고 제 생각이 뭔지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작가가 무슨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작가가 꼭 이 생각을 알고 작품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작품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추상화라는 거는 그 추상화를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마음의 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있는데 내가 슬플 때는 이 그림이 다르게 보이고 기쁠 때는 이 그림이 다르게 보이고 겨울에는 또 달라 보이고 여름에는 또 달라 보이고 젊었을 때 봤을 때 나이 들어서 봤을 때는 이 그림이 또 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을 계속 그냥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면서 내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림도 물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얘도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다른 변화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추상화를 보면서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걸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추상화를 감상을 하는 진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작가 자체도 물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제 그림이 그렇다라는 건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나는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그림을 그렸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이제 작품하고 대화를 하듯이 작품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하나의 뭐랄까 독립된 개체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저 자신도 평생 감상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자라는 게 모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아이를 키우는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가지면서 이 아이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이 아이의 생각이 뭐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가 무조건 내 생각만 밀어붙이는 거예요. 뭐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어떠한 아이가 태어날지 어떤 아이가 잘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와 대화를 하고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크게 될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어떠한 포텐셜이 있는 어떠한 잠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가 아닐까라는 것을 그냥 계속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연인들이 이제 지겹거나 그렇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고정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은 이제 연애를 할 때는 이 사람의 뭐 행동 하나하나 아니면 머리 색깔 바뀌는 거 하나 뭐 핀을 바꾼다는 거 하나하나가 다 눈에 보여요. 하지만 익숙해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답이 생기다 보면은 이 사람에게 흥미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냥 계속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심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부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다거나 아니면 남녀가 사이가 소원해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기보다는 제가 제 그림을 볼 때도 내가 볼 때마다 새롭고 얘는 이러한 게 있고
나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그림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지만 나는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책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수없이 다르게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글을 썼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수없이 많은 가정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개의 책을 읽어도 지식이 안 쌓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책에 한 몇 구절만 읽어도 엄청난 지식을 쌓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 사유지 않을까. 이게 되게 거창한 말인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동태찌개를 먹을까, 이것 자체도 그냥 되게 간단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이걸 파고 들어가면은 나는 옛날부터 생선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그렇지만 동태찌개는 좋아했어. 왜?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나한테 알을 넣어가지고 동태찌개를 해주시면 되게 좋아했거든. 그렇지만 일반적인 동태찌개가 아니라 나는 꼭 알을 넣고 대파를 듬뿍 넣은 다음에 생강을 꼭 넣어야지만 나는 그런 동태찌개를 먹는다. 이런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동태를 사왔는데 이따 동태찌개를 한번 끓여 먹어보려고. 그래서 제가 철학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세상 누구와도 만약에 철학적인 대화를 한번 논리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물론 제가 모르는 분야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언제나 그 철학의 이야기보다는 그 밖의 정치적인 상황들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랑 토론하는 사람이 철학과 박사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내가 아무런 얘기를 하더라도, 물론 제 생각에는 진정 철학적인 그게 높다라고 하면은 그러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만난 많은 그렇게 높으신 분들은, 야, 내가 평생 철학을 공부하고 박사인데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은 내가 철학을 공부를 많이 했건 아니 했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을 그렸을 때 그 생각이나 철학적인 사유라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 이 작품 자체가 일단은 시각적이나 뭐든지 마음에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생기거나 되게 예쁜 사람을 보면은, 제가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잘생긴 남자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개똥 같은 얘기를 해도 여자분들이 그냥 그렇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못생긴 사람들은 정말 혼신의 개인기를 발휘해야지 여성분들이 좀 웃을까 말까. 잘생긴 분들이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튕겨도 여성분들이 아주 너무 즐거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그림도 일단은 시각적으로 나한테 당겨와야지 그 다음에 철학적인 것도 이렇게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미대에 입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림만 잘 그리고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될까요?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 더 파이팅 보면은 그 챔피언의 조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챔피언이 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달이 그러죠. 챔피언이 되려면은 전부 다 잘해야 된다. 모든 면에서 앞서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하이 클래스로 가 있는 사람들은 그림도 잘 그리고 사실 운도 좋고 시대도 잘 타고나고, 근데 물론 제 개인의 그 재능 자체가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고 철학적인 사유도 높고 그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겠죠. 시류에 따라서 어떤 유행에 따라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굉장히 좋은 작가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은 아마 그러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뭔가 잘하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네, 아무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런 게 좀 답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추상적 사유,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 뭐 생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존재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거고, 하지만 사실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신기루 속에서 그 현실 실체화를 찾는 걸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과학적인 과학적인 거에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아주 작은 입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붙어 있지 않은 그 전기적 신호로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뭉쳐가지고 우리는 다 같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파고 들어가면은, 그리고 더 파고 들어가면은 양자역학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허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실존하는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철학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저의 작품 세계의 시작점 자체가, 우리의 모든 시작은 존재하는 물질로 된 게 아니라 무형의 물질에서 무형에서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역설이 시작이 된 게 저의 이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철학적 사유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실제화되어 있는 세계가 되는 거죠. 뭐 또 이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뭐 제가 제 작업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저도 뭐 이렇게 뭐 세계적인 작가나 뭐 대단한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걸로 이렇게 궁금증이 풀리시지는 않았겠지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